우리 집사람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회식 자리마다 이렇게 외치는 남편. 주변에선 모두 부러워하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 남편 아내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손만 들어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 대체 이 남자는 누구와 결혼한 걸까요? 아내와? 아니면 자기 이미지와? 오늘은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집에서는 최악의 남편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리, 오늘도 또 아내 자랑이야? 회식 자리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김없이 웃으며 말하죠. 하하, 뭐 자랑은 아니고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요.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완벽하게 챙기고.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테이블 위로 박수가 터집니다. 여자 직원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남자 직원들은 역시 김대리 하며 어깨를 두드립니다. 와, 부인 정말 복 많으시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남편 어디서 찾아요? 김대리 같은 사람이 진짜 좋은 남편이죠. 그는 또다시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요? 우리 집사람한테 늘 미안하죠. 제가 집안일도 잘 못 도와주고. 에이, 김대리님은 그래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술자리는 무르익어 갑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완벽한 남편의 이미지를 쌓아갑니다. 저희 집사람은 진짜 슈퍼우먼이에요. 애들 셋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해내잖아요. 저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니까 편한 거죠. 역시 부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김대리, 집에 가서 오늘 고생했다고 꼭 안아주세요. 하하, 그래야죠. 그렇게 그는 회식 자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내를 존경하는 남편,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그 이미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서 아이를 안고 졸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밤새 열이 나서 잠을 못 잔 게 벌써 사흘째.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에 아내는 힘겹게 눈을 뜹니다. 여보, 왔어? 오늘 회식. 남편은 아내를 보지도 않습니다. 가방을 던지듯 놓고 손만 한번 들어 인사 대신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었구나. 아내의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아내는 다시 축 늘어진 몸으로 아이를 안습니다. 막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엄마. 아파? 그래, 우리 아가.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 되면 병원 가자. 남편은 이미 방문을 닫고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까지 아이의 이마를 씻겨주며 혼자 밤을 지새입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새벽에 만들어둔 밥과 반찬이 놓여 있습니다. 밥 먹고 가. 아내는 지친 목소리로 말하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립니다. 막내가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났어. 오늘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여보? 남편은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루틴. 아내의 말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녀와. 아내는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혼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말 안 해?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이 묻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죠. 아이는 너무 기뻐서 상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하지만 아빠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봐. 아이는 상장을 아빠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더니 손만 들어 엄지를 올려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우와,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가 진짜 자랑스러워. 아내는 아이를 안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계속 아빠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큰애가 오늘 상 받았어. 그림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좀 칭찬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TV만 봅니다. 여보? 야, 내 말 듣고 있어? 이번엔 조금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시끄러워. TV 보고 있잖아. 뭐? 애들 교육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일일이 신경 써야 돼? 아내는 할 말을 잃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지만 참습니다. 그래도 아빠잖아. 애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칭찬해주면 되잖아. 나한테 왜 그래? 남편은 귀찮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내는 거실에 혼자 남아 한숨을 쉽니다. 며칠 후 둘째가 학교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칩니다. 아내는 급히 병원에 데려가 꿰매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아이는 무섭다며 울고 아내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안 아파? 금방 끝나. 시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 둘째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병원 갔다 왔어. 무릎 5바늘이나 꿰맸어.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야, 내 말 좀 들어. 애가 다쳤다고. 남편이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왔다며. 끝난 거 아니야? 뭐라고? 왜 난리야? 애들 다치는 거야 늘 있는 일이지. 당신이 처리했으면 됐잖아.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당신은 아빠야. 애들 아빠라고. 애가 다쳤는데 걱정도 안 돼? 한마디도 안 해? 시끄러워. 애들 깰라. 그리고 나 피곤해. 내일 중요한 회 있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둘째는 엄마 옆에 와서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울어? 무릎 아픈 건 나인데. 미안해. 엄마가 잠깐 그랬어. 아내는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의 회사에서 가족 초대 행사가 열립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회사로 향합니다. 와, 김 대리님 부인이시네요. 애들도 데리고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내는 예의 바르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쌉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에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슈퍼맘이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내는 당황스럽습니다. 집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지금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부인 김 대리가 맨날 자랑하던데요. 정말 존경한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내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합니다. 애들아, 아빠 회사 어때? 멋있지?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봅니다. 집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아빠가 지금은 상냥하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응. 아이는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둘째와 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가 맞나? 싶은 표정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다시 말이 없습니다. 운전만 합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회사에서는 참 다정하더라. 집에서도 그렇게 좀 해줄 수 없어? 남편은 여전히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운전만 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지? 큰아들이 아침부터 들뜬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이들은 며칠 전부터 용돈을 모아 작은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우와, 고마워. 우리 아들들 딸 최고야. 아내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남편은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여보?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더니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 응.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케이크라도 같이 먹자. 애들이 준비했어. 나 바빠. 나가봐야 돼. 오늘은 일요일인데? 골프 약속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씁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 생일 모르는 거야? 둘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야. 바쁘신가 봐. 우리끼리 먹자. 아내는 억지로 밝은 척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압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남편은 골프채를 들고 나가면서도 한마디 없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똑같은 말. 언제나처럼. 다녀와. 아내의 생일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아내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에는 외식 한번 하자. 애들도 데리고. 남편은 TV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대답합니다. 그런 거 왜 챙겨? 뭐? 결혼 기념일이 뭐 그리 중요해? 그냥 사는 건데.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결혼한 날이 중요하지 않아? 별로. 그런 거 챙기는 거 귀찮아. 돈만 나가고. 아내는 할 말을 잃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후회스럽습니다. 당신, 진짜 나한테 관심 없는 거 맞지? 내가 묻잖아.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쉽니다. 왜 이래? 갑자기 예민하게. 생리해? 뭐라고? 아니면 갱년기야? 요즘 왜 이렇게 신경질적이야? 아내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됐어. 말하지 마.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웁니다. 며칠 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아내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 기념일 당일 남편은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결혼 기념일이잖아. 남편은 무표정하게 꽃을 건넵니다. 아내는 어안이 벙벙합니다. 분명 며칠 전에는 챙기기 싫다고 했는데 당신 며칠 전에는 회사 사람들이 오늘 기념일 아니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꽃 샀어. 회사 사람들이? 응. 다들 기념일 선물 준비했냐고 해서 나도 사는 게 낫겠더라고. 아내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꽃을 산 게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좋은 남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꽃을 산 겁니다. 고마워. 아내는 힘없이 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꽃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진심이 없는 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 아내는 새벽 3시부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합니다. 급성장염입니다. 전날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토하고 설사하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여보. 아내는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흔듭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아파. 이번에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그제야 남편이 눈을 뜹니다. 왜? 나 배 아파?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다줘. 남편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합니다. 새벽 3시 20분. 지금? 새벽인데?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 진짜 너무 아파. 남편은 한숨을 쉽니다. 택시 타고 가.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 뭐? 119 부르든지 택시 타든지 해. 나는 자야 돼. 남편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눕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봅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남편은 대답도 없이 다시 잠듭니다. 아내는 혼자 힘겹게 일어나 택시를 부릅니다. 아이들은 자고 있고 남편은 모른 척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아내는 링거를 맞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남편의 무관심입니다.
새벽 6시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탈진해서 소파에 쓰러집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소파에 쓰러져 있는 것도 보지 않고 나갑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며칠 후 아내는 또다시 몸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는 독감입니다. 고열에 몸살에 기침까지. 하지만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괜찮아. 엄마 금방 나아. 아내는 억지로 웃으며 아이들 밥을 차립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지만 참습니다. 저녁 남편이 퇴근합니다. 여보, 나 독감인 것 같아. 오늘 하루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나 진짜 힘들어. 남편은 가방을 던지듯 놓고 소파에 앉습니다. 나도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제발. 오늘만. 시끄러워. 나 드라마 봐야 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40도가 넘는 고열로 정신을 잃을 뻔합니다. 아이들이 놀라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엄마가 이상해. 정신이 없어. 남편은 귀찮다는 듯 일어나 아내를 쳐다봅니다. 병원 가. 지금 새벽인데 어떻게 가? 큰아들이 소리칩니다. 남편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친정 가서 쉬어. 내가 뭘 어떻게 해? 큰아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결국 아들이 119를 부릅니다. 구급차가 와서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남편은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아빠는 안 가? 막내가 묻습니다. 아빠는 내일 회사 가야 돼. 너희들이나 가라.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울먹입니다. 다음 날 아내는 병원에서 이틀간 입원합니다. 남편은 문병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없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은 엉망입니다. 설거지는 쌓여있고 빨래는 널려있고 아이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웁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엄마 잘못 없어. 아빠가 이상한 거야. 큰아들이 말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똑같은 말. 아내가 이틀간 입원했건 말건 남편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는 그날 결심합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팀장님 승진 축하 모임이에요. 회식 자리 사람들이 모여 축배를 듭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김 팀장, 오늘도 아내 자랑 좀 해주세요. 하하, 뭐 자랑은 아니고요. 우리 집사람이 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애들 셋을 키우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고 며칠 전에는 독감 걸려서 입원까지 했는데도 퇴원하자마자 바로 집안일 다 하더라고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큰아들입니다. 여보세요? 아빠, 엄마가 쓰러졌어. 남편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119 불렀어. 아빠 빨리 와. 전화가 끊깁니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 부인이 또 편찮으신가요? 빨리 가보세요. 김 팀장 가족이 최우선이죠. 어서 가세요.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남편은 급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많이 묻어납니다. 왜 하필 오늘? 팀장 승진 축하 자리인데. 집에 도착하니 이미 구급차가 와 있습니다. 아내는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의식도 흐릿합니다. 아빠. 아이들이 울며 달려옵니다. 엄마가. 알았어.
내가 따라갈게. 남편은 구급차에 함께 탑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아내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 팀장 부인 괜찮으세요? 빨리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이 최우선이죠. 걱정 마시고 잘 돌봐주세요. 남편은 답장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 곁에 있지도 손을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네, 저요.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최근에 독감도 앓으셨다죠?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셨어요. 당분간은 푹 쉬셔야 합니다. 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특히 남편분이. 의사는 남편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봅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의사가 가고 남편은 아내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또다시 핸드폰을 봅니다. 회사 단톡방 SNS 뉴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뜹니다. 당신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어? 응? 아, 잘 챙기겠다고 했지. 그래. 그렇게 말은 잘하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지만 냉소가 묻어납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늘 그랬잖아.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집에서는 남편도 아니지.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나한테 관심 있어? 내가 아파도 쓰러져도 당신은 관심 없잖아. 그저 회사 사람들 앞에서 좋은 남편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지.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구급차 안에서도 핸드폰만 봤잖아. 지금도 보고 있고. 남편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뭘? 당신은 나랑 산 게 아니야. 이미지랑 살았어. 밖에서 보여지는 완벽한 남편, 좋은 아빠. 그 이미지만 지키면 됐던 거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내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 이혼할게. 뭐?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남편은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옵니다.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뭐? 이혼하면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냐고. 아내는 허탈하게 웃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회사 사람들 생각을 해? 그게 중요하잖아. 나는? 애들은? 우리는 안 중요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알았어. 당신 답 들었어. 아내는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겁니다. 회사 동료에게입니다. 응, 부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있어. 괜찮아, 큰 문제는 아니야. 김 팀장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부인 잘 챙기세요. 그럼요. 가족이 최우선이죠. 전화를 끊고 남편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향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아내는 병실에 혼자 남겨집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물어봅니다. 보호자분은요? 집에 가셨어요. 아내. 그럼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호출하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이미지와 살고 있었구나. 3개월 후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남편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왜 이혼을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나 바람 핀 것도 아니고 폭력 쓴 것도 아니잖아. 돈도 잘 벌어왔고. 그게 다야? 당신한테 결혼이 그게 다야? 그럼 뭐가 더 있어? 아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는 날 남편은 회사에 병가를 냅니다. 회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문제로 잠시 쉬려고요. 힘내세요, 팀장님. 가족이 최우선이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 남편은 회사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깁니다. 완벽한 남편 이미지가 깨질까봐. 그로부터 1년 후 회사 사람들도 결국 남편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김 팀장이 이혼했대요. 진짜요? 그렇게 아내 자랑하던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가 봐요. 남편의 완벽한 남편 이미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제야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떠났고 남은 건 텅 빈 집과 허상뿐입니다. 이혼 후 2년. 아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진짜? 우와. 엄마한테 보여줘. 여기. 아들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아내는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우리 아들 최고야.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와. 고마워 엄마.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옵니다. 아내는 밝은 미소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삶은 여전히 바쁘지만 이제는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이미지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반면 전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완벽한 남편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김 팀장 요즘 애들은 많나요? 가끔요. 힘드시겠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켰던 건 이미지였고 잃어버린 건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밖에서는 완벽한 남편, 집에서는 무관심한 남편.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아내를 칭찬해도 집에서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의 파트너도 이미지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